자, 여러분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동안 여러분의 이제 실력, 국어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겠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3월 모의고사 점수가 곧 수능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동안 국어 공부를 올바르게 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겠죠. 그동안 안 한 친구들은 상관없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올바른 방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수능 국어의 본질을 먼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능 국어의 본질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품, 알고 있는 비문학 지식 내용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매도 여러분들이 암기되어 있는 그런 사례나 사항들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다 풀어봤으리라고 보는데 2020 수능을 완벽하게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풀었다고 해서 그건 푼 게 아닙니다. 수능이라는 건 어떻게 지문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출제를 했고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묻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푸는 것보다는 저는 수능 당일날 이미 해설 강의를 올려놨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참고하셔도 되고 좀 더 자세하고 전 문항에 대한 디테일한 걸 듣고 싶으면 저의 논리문학, 논리독서라는 강의를 참고해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다 패스 있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수능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꼭 먼저 풀어보고 강의를 보면서 내하고 접근할 때 뭐가 다르지? 라는 걸 보시면 되고 체인호 강의의 핵심은 바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뜻풀이를 하거나 정리한다는 게 아닙니다. 좀 이따 제가 어떻게 푸는지 설명드리겠지만 그럼 그동안에 내가 뜻풀이 중심으로 공부했고 자료를 읽는 거 중심으로 했고 단순히 문제만 많은 걸 푸는 거 그걸 공부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이번 3월 모의고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강의, 메가에서 강의한 지는 22년이 됐고 전체 강의 한 30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봤을 때 3월 모의고사가 늘 제일 어렵게 냈거든요. 수능 지문의 유형이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3월에 냅니다. 그래서 3월이 어렵고 또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여러분들의 레벨이나 수준은 고2로 맞춰져 있어요. 고2는 고3보다 분명히 쉬울 겁니다. 비문학으로 말하면 지문의 깊이가 얕고 문학으로 본다면 누구나 뻔한 아는 작품들 중심으로 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모의고사는 수능 난이도로 높아질 거다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수능을 제대로 분석해보고 내가 수능의 출제 원리에 맞게끔 접근하고 있는지를 꼭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풀이 순서를 변경하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들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읽기 속도입니다. 내가 어떤 작품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작품을 정리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비문학 지식을 꼼꼼히 분석하고 정리하고 있느냐, 이런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끝까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읽기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공부 방식을 이제 읽기 능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문학조차도 비문학 읽기 능력이고요. 엄매, 화작조차도 복이라는 주어진 조건들을 읽어내는 읽기 능력이지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하물며 비문학 당연히 읽기 능력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제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의 내용을, 경제의 내용을, 과학기술의 내용을 토대로 그 작가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말, 글의 전개 방식, 그 핵심들의 논리 관계를 묻는 거지 뜻풀이나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0분 안에 풀어내기 위해서는 문제풀이 순서, 무슨 소리냐면 지금 작년에 엄매 기준 1등급이 85점이라고 한다면 2등급이 거의 70점대라고 한다면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조차도 끝까지 문제 푸는 게 버겁다는 거예요. 85점이면 거의 두 문제를 날리면 되거든요. 한 문제 날리면 91점이고요.
그러면 거의 두 문제의 지문을 통째로 날린다는 것은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시간 내 읽기가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확 올라가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끝까지 읽어내는 힘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반대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구가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순서를 제가 정해봤는데 저는 이거는 시간문학을 제일 먼저 풀고요.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시간문학이라는 건 체인호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뭐가 나올지 이제 걱정 안 하죠. EBS가 나오든 EBS 할아버지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이 보기라는 조건을 잘 보고 그 조건 속에서 뭐가 나오든 그 안에서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시간문학이 제일 쉬운 거예요. 짧은 보기 하나로 짧은 시나 이런 것들을 금방 풀어갈 수 있으니까 김장관도 줄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산문문학도 똑같이 보기랑 줄거리만 잘 보면 이 작품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쉬운 독서론을 풀고 그 다음에 언매화작 선택 풀고 그 다음이 독서 영역 3가지 중에서 쉬운 것부터 풀어라.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지금 등급컷 점수가 낮잖아요. 그럼 내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것부터 맞추고 자신 없는 건 못 풀거나 버려도 내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돼서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식하게 내가 끝까지 다 풀어야지 라는 생각 버리고요. 최상위권 애들도 끝까지 못 푸는데 나 지금 현재 3등급이야? 한 지문은 버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 있는 것부터 풀어보면 한 지문을 실제로 못 풀어도 나는 91점으로 1등급이 되는 거죠. 아주 높은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등급이야. 그럼 2지문을 버렸어. 2지문을 버렸을 경우도 안전하게 3등급이지만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거 쉬운 것부터 맞추고 어려운 걸 뒤로 미루는 이건 제가 정한 거고 체인호 수업을 들었다는 전제하에 친구들은 시간문학, 산문문학 합쳐서 보통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25분 안에 다 풀기 때문에 그러면 25분 안에 풀고요. 그 다음에 언매를 통틀어서 언매화작 선택을 15분에 풀고요. 독서론을 다 통틀어서 40분에 풀면은 시간 배정이 딱 맞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문학을 25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차후에 3월 모의고사 본 이후에는 그렇게 훈련하면 다 풉니다.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요번에 겨울방학 때 학원에서 푼 모의고사들을 보고 학원에서 시험을 봤을 때 스스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문학을 너무 빨리 풀어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놀라는 그런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와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시가 산문문학은 이렇게 먼저 쉽게 풀어가고 이 순서로 풀었을 때 확보될 수 있는 점수가 있어서 등급은 올라가게 된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문학은 그러면 뭐부터 푸는가? 문학 문제를 풀 때도 시간문학을 먼저 푼다고 치면 시간문학 문제에서도 3번쯤에 와 있는 보기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그럼 보기가 그 작품의 핵심을 말하는 거고 그 작품의 핵심을 더 자세히 풀어준 게 선택지입니다. 그러면 보기랑 선택지를 다 보면 이 작품의 핵심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 선택지로 이 작품의 핵심을 잡고 요즘은 고맙게도 두 작품이 나오면 두 작품 공통으로 다 보기라는 거로 묶어서 다 알려줍니다. 그럼 이미 한 문제로 두 작품에 대한 핵심을 다 캐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캐치한 요걸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가서 내가 확인될 수 있는 부분만 가서 작품 가서 확인하고 그럼 빨리 끝나겠죠. 동시에 요걸 가지고 다른 문제들도 푸는 거예요. 3번 문제가 보기 문제인데 2번 문제가 가에 관한 얘기를 하고 4번 문제가 나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이미 보기에서 가에 대한 핵심도 말했고 나에 대한 핵심도 말했기 때문에 3번의 보기 문제 가지고 선택지 가지고 나머지 문제들도 그 범위 안에서 사고하면 정답이 빨리 걸러지고 정답이 안 보이더라도 걸러진 상태에서 선택지가 소거된 상태에서 한두 개만 가서 작품 가서 확인하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학은 보기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접근하라. 고전시가조차도 보기를 잘 보면 어차피 고로 되어 있더라도 보기랑 선택지는 현대로 있기 때문에 핵심을 다 간파하게 되고 이 핵심을 가지고 우리는 작품으로 가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고전시가도 일일이 뜻풀이 없이 쉽게 풀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현대시 고전시가 특히 고전시가 뜻풀이가 아닙니다. 보기를 기점으로 선택지를 기점으로 앞뒤 단어를 보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다. 소설은 여기다가 줄거리까지 주거든요. 그럼 소설은 여러분들 줄거리를 1순위로 보고요. 줄거리, 그런 다음에 보기, 그런 다음에 선택지를 보면서 그 인물들의 관계를 매칭시키면 됩니다. 아, 이건 개똥이하고 소똥이가 싸우는데 개똥이는 소장농이니까 소똥이는 지주가 되겠네. 이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선택지 봤더니 보니까 얘네들은 소장농에 관한 거네. 요번에 수능은 아주 쉬웠어요. 현대소설 뭐였냐. 바로 봤더니 여기 농촌의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인물과 도시 외부의 자본가들의 자본가들과 손을 잡고 이 농촌에 주택을 매입해서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 자본가들과 그리고 이 농촌 자체에 정착했던 사람 간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럼 금방 보이잖아. 물질화 되려고 하는 거 막는 거와 물질화 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보기 선택지 줄거리 보면 핵심이 다 나오기 때문에 처음 보는 작품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만 접근하면 되기 때문이죠. 고전소설도 똑같죠. 이번에도 보기 선택지 보면 결국은 이 호랑이하고 바로 이 자라와의 이 별주부 간의 대립이란 말이죠. 그럼 그들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핵심은 더 이기고 강한다고 생각하는 호랑이가 이제 자라한테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 갈등 관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대한. 그러니까 인물의 관계를 보기 선택지 줄거리 보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게 나와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힘, 요렇게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 영역은 문학하고 반대로 우리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문이 중요해요. 만약에 한 지문 세트를 10분에 푼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 수업들을 강의할 때 지문 읽는 거를 7분, 문제 푸는 걸 3분 하라. 학생들은 반대로 해요. 지문은 훅 지나가고 문제 풀 때 시간 엄청 들여요. 그래서 계속 지문을 왔다 갔다 해요. 이러니까 시간만 많이 가고 정답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문장이 지문에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그대로 없습니다. 이 핵심 문장과 이단락의 핵심 문장들의 관계, 비교 이런 걸 묻는 거지 단어가 바뀌면서 똑같은 문장을 그대로 갖고 와서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첫 단락을 딱 보고 본론에 어떻게 전개되겠네 라는 걸 예측하고 예측한 것들의 핵심들을 오른쪽에 제일 앞 페이지 앞장의 앞면과 제일 뒷장의 앞면을 보면 안쪽 면을 보면 여백이 비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빽빽하게 크게 논리 범주로 요약 정리하면서 읽어가면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겠지만 정답 풀 때, 문제 풀 때 엄청 빠르게 풀 수 있고 정답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글을 읽으면서 논리 구조로 스스로 정리해가면서 뭐가 이미 출제가 될지 그리고 이미 정리한 것이 논리 범주상으로 어떤 걸 답으로 할지를 이미 다 알고 다음에 뭐가 전개될지도 구조상으로 예측을 하면서 빠르게 핵심만 잡아서 선별하면서 읽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들은 친구들 이게 다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 분명히 정리 요약하는 데 시간 걸리지만 전체 뼈대를 이해하고 정답을 찾는 데는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인문지문은 상대어를 잘 보고 왜냐, 아니냐, 또는 주관이냐, 객관이냐 이런 식으로 단일이냐, 복수냐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되고요. 경제나 과학 지문은 상대적 서술어 부피가 크면 속도가 내린다 모르겠지만 속도가 내리면 양력이 오른다 라는 단위 가지고 위아래 상대적 서술어 경제 자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상대적 관계 내용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인과관계를 표시하면서 정리하는 훈련을 하면 보통 그 반대의 경우를 묻거든요. 환율이 오르는데 수출이 줄어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험 문제 환율이 내렸을 때는 수출이 늘겠죠. 이런 걸 묻거든요. 경제 지식을 묻거나 과학 지식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영역별로 구조 논리가 있어요. 요것들을 판단하고 정리하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이제 논리 독서라는 책을 보면 그 강의를 보면 하나하나 각 영역별로 어떻게 글이 쓰여지고 우리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예측하면서 어떻게 정리했을 때 이미 정답에는 문제는 뭐가 나올지 예측하면서 읽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6단계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작가로서 이 첫 문장을 첫 단락을 왜 썼고 첫 문장과 첫 단락만 봐도
뒤에 핵심이 뭐고 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출제하니까 무엇을 출제할지를 똑같은 작가 입장에서 알려주는 독해거든요. 뜻풀이나 한 문장 한 문장 매달리는 순간 망하거든요. 첫 문장 첫 단락 보고 빠르게 필요한 핵심 문장과 아닌 문장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 첫 단락과 첫 문장을 기준 삼아서 의문사 던지면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면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문제는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 영역도 하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 여백제 실제로 적어가면서 풀면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하고 명확해지니까 꼭 실행해 보시고 이번에 잘 안 되더라도 3월 이후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바꿨을 때 점수는 급등하고 성공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엄매 같은 경우는 자 암기된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유마 비유만 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들을 정확히 독해해서 주어진 사례들 그에 대한 설명을 내가 그대로 주어진 선택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일 중요한 건 엄매에서 지금까지 공부했다면 데피니션, 개념, 주어가 뭐냐, 서술어가 뭐냐 이런 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서술어라는 건 주체의 행위나 상태를 설명하다. 그러면은 서술어는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려면 행위는 동사, 움직임, 상태는 형용사, 동사나 형용사가 주체의 서술어가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 용어는 서술성을 가지네. 이런 식으로 데피니션이 이어지고 이어짐으로써 어떤 게 주어져도 얘가 용어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데피니션을 중심으로 하되 하나하나의 사례를 암기해서는 안 된다. 왜? 암기하는 순간 똑같은 사례가 문장상으로 문맥적으로 달라지면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런 걸 노리는 게 수능이니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충실히 하고 그 이전에 개념,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하면은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법과 작문은요, 마지막으로 화법과 작문은 비문학, 지문하고 똑같이 내가 첫 단락 보고 이런 연설을 한다네? 그러면 그걸 예상하면서 핵심을 찾아내면 되고 야 이렇게 우리가 뭘 대화하기로 했지? 그럼 그 주제를 놓고 뭘 할지를 예측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문학으로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읽어가면서 핵심을 잡고 읽어가는 도중에 기호들이 많이 나오죠. 라지 A, 특정 단락, 스몰 기억. 그러면 그 부분들 앞뒤까지 읽고 바로바로 가서 답을 찾는 방식으로 한다면 화작도 쉽게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자 체인호 수업은 논리 수업인데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 논리라는 걸 알게 되면 국어는 너무 쉬워지고요. 논리라는 걸 알게 되면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글쓰기 논리를 가르치는 저 체인호입니다. 작가로서 그리고 강의를 30년 정도 한 사람으로서 지식이나 정보나 뜻풀이를 넘어서 그런 거 묻지 않으니까 수능의 본질 어떤 게 나와도 스스로 읽어갈 수 있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글쓰기 논리를 통해 여러분도 반드시 1등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